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2부 강의, 1부 강의 연결지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강의부터는요, 저희가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로 했죠. 그래서 고대, 르네상스, 또 이어지는 근대시대와 현대시대까지 어떤 흐름으로 갔는지 좀 더 이 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미술에서 보면요, 여기서 고대라는 건 어딜까요? 당연히 그리스, 로마가 될 거예요. 자, 기억하죠? 자,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신을 표현했다 했는데요. 이 신은 바로 제우스, 또 아테네, 또 누가 있을까요? 또 비너스 등등등, 아프로디테 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요런 신들에 대해서 조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의 모습을 어떻게 했다? 인간의 모습으로 조각을 했는데 가장 완벽한 황금비의 모습으로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기억할 수 있죠? 자, 여기 작품 보면요. 이 작품은 매일 시험에 나오는 작품이죠. 요거. 그래서 밀로의 비너스라고 하는데요. 머리부터 배꼽까지, 또 배꼽부터 발끝까지 이 비율이 바로 1대 1.168이다. 황금비다. 라고 했대요. 그리고 배꼽부터 시작해서 이 무릎까지, 무릎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1대 1.81이다. 이게 바로 황금비다. 이렇게 비율이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신은 굉장히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사상으로 했겠죠. 자, 그 당시에는 보면요,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배출이 됐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성 중심의 철학, 그쵸? 그리고 소피스트를 중심한 경험 중심의 철학자들이 무수히 많이 배출을 되면서 민주주의 완성을 했고, 또 로마의 공화정이 완성되기도 했어요. 자, 기억할 수 있죠? 이거는 세계사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자, 기법은 사실 묘사, 정확하게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표 화가로는 리시포스, 필로크세누스 이런 사람이 있다는데, 이런 사람은 사실 굳이 안 이어도 돼요. 알겠죠? 그리고 중요한 사람은 아니니까. 하지만 이 그림은 매번 나온다는 겁니다. 자, 고대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뭐 큰 건 아니니까.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중세로 넘어갈게요. 중세. 자, 중세 보이나요? 중세? 중세 참 많죠, 뭐가. 자, 보면 알겠지만 중세는 시험에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거 먼저 찍고 갈게요. 중세 시작은 300년부터 1200년 전까지라고 보는데요. 크게. 근데 중세를 나누는 기준은 사실 누가 어디까지가 중세냐라는 기준이 사실 조금마다 다르긴 해요.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크게 보기를 밀라노 칙령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 전까지, 십자군 전 이후까지 보는 겁니다. 자, 주제는 주로 기독교 신앙이죠. 자, 이외에 기독교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세계사 시간에서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모자이크, 첨탑, 장미창 이런 게 있죠. 이거 최근에 이게 불탔죠, 그쵸?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대성당이 불타가지고 이 장미창이 없어졌다고 해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그런 게 바로 이 고대 또 중세 르네상스 시기 전에 어떤 예술 양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법들이었대요. 자, 분위기는 뭐 사원, 건축과 벽화에 집중했고, 뭐 대표 화가로는 지오토의 대본 운명인데요. 사실 시험에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 크게 쓰인 이 방법만 알면 됩니다. 방법만. 1차적으로 보면요, 원근법 시 그다지 개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큰 인물은 크게 그리고 작은 인물은 작게 그렸다는 건데요. 딱 보면 알겠죠.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은 어때요? 크게 그렸죠, 그렇죠? 나머지 일반. 근데 여기 보면 다 동그란 게 있죠, 뒤에 보여요, 여러분들? 좀 크게 보이죠. 이게 바로 후광이다라는 거예요. 후광. 그 성인들을 천주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 알겠죠? 이렇게 그림을 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보이죠? 여기 후광들, 그렇죠? 후광들 보이죠? 이게 바로 중세 미술의 특징이기도 해요. 자, 알겠죠? 하지만 시험 문제에는 안 나온다. 왜일까요? 이게 나오죠? 오직 미술은 종교 내용만을 다뤄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비문학 지문에서는 당연히 종교에 대한 내용을 다 빼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근법 굳이 안 따지고 그렸고 평면으로 그렸지만 핵심은 의미 있는 것을 크게 그렸어요. 현실감보다는 의미가 있는 것을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사실 비현실적 그림이 많았고, 알겠죠? 이게 바로 중세 미술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자, 쉽게 넘어갈 수 있죠? 자, 빨리 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르네상스로 넘어오면서 그림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자, 르네상스는 1300년대부터 1500년대 초반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과학에서 보는 르네상스의 기간과 또 음악이나 미술에서 보는 르네상스의 기간이 솔직히 조금은 다르긴 해요. 자, 근데 우리 미술사를 공부하는 거니까. 자, 르네상스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신,
신고전주의다 했죠. 신고전주의가 어떻게 돌아가죠? 이상적으로. 이상적으로 멋있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신만 그리는 게 아니고 이젠 사람도 그려.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이상적으로.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는요, 반드시 에이펙을 했대요. 에이펙. 그러니까 에이펙이 뭐냐면 배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를 나눴대요. 그쵸?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여자인데 결혼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여자 조각이나 여자 그림을 그릴 때는 남자 몸을 기본으로 해서 가슴만 크게 나온 이런 여성을 그렸다고 해요. 그랬대요. 여담이에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그렸다는 거, 그리고 또 사람을 그릴 때 굉장히 이상적으로 황금비를 중심으로 그렸다라는 겁니다. 이때 굉장히 훌륭한 건축과 그리고 또 문화 예술 작품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이 이유는 저는 이야기했죠. 피렌체. 기억해요, 여러분들? 피렌체? 누구? 메디치. 기억해야 되는데 요거 근현대사래. 저기 르네상스 시기 세계사에 많이 얘기해놨죠. 그래서 예술을 지원해준 가문이 바로 피렌체 메디치 가문이라고 했죠. 그쵸? 이렇게 막대한 부를 기반으로 해서 예술가들이 경제에 많이 얽매이지 않고 활발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 원근법도 등장을 하고요. 과학적인 사실 묘사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면은 과학자이기도 하고 발명가이기도 하고 건축가이기도 하고 화가이기도 하고 조각가이기도 하고 다 하죠. 그쵸? 그래서 보면 또 인체에 대한 이상적인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해부학을 실제로 개발한 사람이 사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선생님이 이렇게 해부학도 많이 연구했다고 하더래요. 자, 어쨌거나 우리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핵심이 바로 뭐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반 에이크 뒤로 이런 화가들이 했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은 잘 그렸다. 자, 알겠죠? 잘 그렸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잘 그렸다. 자연스럽게 잘 그렸다라는 거죠. 이건 뭐 사실 설명을 안 해도 다 알죠. 모나리자, 또 최후의 심판, 그렇죠? 그리고 뭐 쿠퍼의 작은 성모, 라파엘로 너무 많죠. 이런 것들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핵심은 르네상스 시기 핵심은 뭐냐면은 일단은 중세와 르네상스로 넘어오면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림의 대상조차도 신에서 사람으로 넘어왔잖아요. 이거부터 다르죠. 그리고 묘사법도 다르고요. 그림법도 다르고 완전 다르게 다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실 미술의 시작을 언제로 보냐면은 르네상스로 많이 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런데 르네상스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잘 그렸다. 그래서 후대에 더 이상 그릴 게 없어. 여기까지. 그 막 미술의 끝을 찍은 거지, 이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가 미술의 끝을 본 거야.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야, 우리 이제 뭐 그려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다음 시대가 뭐냐 하면 바로 매너리즘이다 라는 겁니다. 매너리즘. 들어봤죠? 매너리즘. 매너리즘 요즘에 어떻게 쓰냐면은 너무 익숙해. 그래서 뭔가 권태가 느껴져. 그래서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라는 것을 바로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똑같아요. 이게 미술에서 나온 말이래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미술이 완벽히 정점에 올랐어. 이후에 화가들이 야, 우리 이제 도대체 뭐 그려야 돼? 라고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주제는 화가의 내면을 그리고 주관적인 감정을 뭐 나타내고 막 르네상스 예술에 모방을 하고 했다는데요. 핵심은 그 매너리즘이라는 것 자체를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별로 안 나와 이런 거 시험에. 뭐 목이 긴 성모다, 피에타 그렸다, 요한 묵시록의 5번째 봉인의 개봉 막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는데 핵심은 사실 다 르네상스 때 했던 거다. 그거 그대로 이어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뭐 크게 큰 차이가 없어요. 빨리 찍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중심에서 합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매너리즘 시대에 봉착했지만 시대는 변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술은 끝을 봤지만 시대는 변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왕이 등장을 하고 권력, 계층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식의 그림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필요한 그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먹고 살아야 돼. 예술성은 이미 르네상스에서 끝을 봤어. 그러니까 야, 우리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냐라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원했던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게 뭐다? 바로 바로크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런 미술이 뭐다? 바로 로코코다라는 거죠. 자,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알겠죠? 흐름이. 그래서 바로크는 그럼 누가 시킨 걸까요? 바로크는 주로 왕권의 확장과 그리고 종교적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다라는 거. 자, 다음, 로코코는 바로 프랑스 루이 15세 때 유행한 장식적 양식이라고 보이는데요. 누구다? 바로 귀족들이다. 그렇죠. 돈이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라고 시키는 거죠. 핵심은 귀족 문화의 과시예요. 자, 그림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오는지 좀 이해가 돼요? 현실적으로 핵심만 딱딱 짚은 거예요. 자, 바로크 양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왕권의 확장과 종교의 권위 강화를 위해 그렸다면, 로코코는 화려한 귀족 문화가 꽃피던 시기에 귀족들의 일상을 여성스럽고 우아하고 경쾌하게 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은 사실 민중을 위한 예술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민중은 사실, 그러니까 그림이 민중으로 넘어와서 어떤 작가 개인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는 몇백 년 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보면 어때요? 요 그림들이 바로 로코코 시대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보면 퐁파두르 부인, 그네, 그리고 키테라 섬으로의 순례 보면 어때요? 굉장히 색채가 화려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넘어가도 되죠? 좀 빠른가? 넘어가도 괜찮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신고전주의에 들어섰는데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은 나폴레옹의 등장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죠? 일단 나폴레옹의 권위, 알겠죠? 그 다음은 어때요? 사치? 아니죠. 귀족? 아니죠. 새로운 시대, 다시 말하면 어떤 이전에 나폴레옹의 권위를 나타내면서 어떤 새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역사적인 것들, 이런 거를 그렸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도 그림의 주체는 화가지만 서민으로 내려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서민으로 내려온 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바르비 종파에 의해서요, 사실. 그러니까 한참 뒤에요, 한참 뒤. 자, 바르비 종파 유명해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 건데 그건 그때 하고요. 자, 지금은 신고전주의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예술의 자체가 어떤 화려하고 화려한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경건하게 갔다는 거죠. 나폴레옹 때. 알겠죠?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문화를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주제가 로마 신화, 역사 이런 거죠. 그리고 보면 고유하고 이상적인 거 이렇게 했다는 거죠. 권위적인 그림, 자기를 나타내는 그림들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러다가 화가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나타낸 그림이 뭐냐 하면 낭만주의예요. 낭만주의. 그러니까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는 조금 반대하는 경향이 있겠죠. 보면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예술인데요. 신고전주의 말미에 등장한 낭만주의는 신고전주의가 주장하는 합리주의에 반대했대요. 그래서 뭘 그렸냐 하면은 전설, 보이죠? 전설, 이국적인 것, 자연, 네, 이런 거. 뭐 사르다 팔로스의 죽음, 메두사호의 뗏목, 프란치스코 고야의 1808년 5월 3일 이런 거 그렸대요.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사실 시험에 크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예술적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자,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알겠어요? 어떤 흐름으로. 그래서 사실 여기서 반드시 외워야 될 게 있다면 뭐냐면 이 제목이죠. 제목. 이 제목과 흐름만 외워두면 되고요. 사실 아까 문제에 나온 거는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바로코, 로코코 시대를 지나서 신고전주의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낭만주의가 들어서고 그러면 대표 화가들인데 대표 화가들까지는 굳이 이 시대는 아니어도 된다. 르네상스랑 인상파 때 이 화가들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했던 화가들만 외우면 돼요. 외울 거는.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찝어주도록 할게요. 흐름만 볼 거니까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주의인데요. 이 사람들은 낭만주의 이후에 화가들이 점차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체가.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뭐라고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요게 바로 바르비 종파라고 해요.
여기. 그러니까 뭔 사람들이냐면 프랑스 시골에 바르비종이라는 도시가 있대요. 보이죠? 프랑스 시골에 바르비종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야 우리 권력도 싫고 돈도 싫고 낭만도 싫고 야 우리 현실적인 그림을 그려보자. 현실적인 농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진짜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그림으로 나타내자 라는 게 바로 그림의 시작이었다. 현대 미술의 시작이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자연주의자.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실학이 등장하면서 어떤 성리학이 갇혔던 세계에서 실학의 등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꽃이 피었단 말이에요. 그쵸? 현대적인 어떤 필요성,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과거 이것만 그렸어. 혁명을 했어. 혁명의 정당성을 나타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일들을 그렸던 거야. 그러니까 화가들이 이제 말 그대로 지치죠. 시대를 떠나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은 주문자의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화가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기 시작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장 프랑스와 밀레의 이삭을 주는 사람들, 이삭줍기다라는 거죠. 이거 많이 봤죠? 유명하죠, 그렇죠? 시작이에요, 시작.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 나온다면 예술이 바로 자연, 주의부터 나올 거고, 이게 바르, 비종의, 밀레 이렇게 언급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그 전에는 그건 누구를 말할까요? 당연히 르네상스. 딱 찝어주겠죠. 두 명.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다 건너뛰고 바로 자연주의로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흐름이 크게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연주의 화가들은 프랑스의 시골 마을 바르비종에 모여 그곳의 시골적인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누구를 위한 그림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사실주의라고 해요. 사실주의. 사실주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사실주의는 현실을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이제 말 그대로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리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린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자기의 가치. 그러니까 자기가 가치 있는 것을 그리면서 그거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철학적 바탕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언제부터? 자연주의 이후부터. 그러니까 자연을 그리다가 이때부터 사람들이 몰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현실을 더욱더 자세하게, 처절하게 한번 나타내보자 라는 거죠. 이 중에 한 화가가 코쿠 르베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어. 천사를 그리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대요. 이게 바로 사실주의를 나타내는 말이다 라는 거죠. 그 당시에 보면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일 수도 있죠. 왜요? 어떤 시대죠? 이 시대가? 알고 있죠? 어떤 시대?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죠? 30년 전쟁이 일어나고 그쵸? 종교 의미가 엄청나게 클 때예요. 이때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술과 종교의 가치를 많이 떨어뜨리는 발언이기도 했어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때 어떤 게 발명이 되냐면요. 사진기가 발명돼요. 사진기. 그러니까 화가들이 엄청 고민을 했겠죠. 왜? 내가 백날 그리는 것보다 사진을 한번 딱 찍으면 이거보다도 사실이 없어. 그쵸? 그래서 사실주의의 의미가 퇴색되고 말았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자, 잘 들었어요? 네. 일단은 미술의 흐름에 대해서 쭉 훑어봤고요. 자, 이후 시간, 자, 2부. 자, 다음 시간에는요, 뭘 할 거냐면 이제 인상주의에 들어갈 거예요. 인상주의부터 시작해서 현대 미술까지 어떻게 왔는지 한번 쭉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고의 유인쌤이었습니다. 안녕!